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미주입니다. 지난 한 달에 걸쳐서 어느새 벌써 나스닥이 저점 대비 16%나 회복해준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크게 폭락하는 기간에 걸쳐서 저를 포함하여 대응을 해주신 분들이라면은 장이 이렇게 오를 때는 보수적으로 장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제 상승한다고 조바심 내지 않고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닥을 그 누구도 모르는 베어 마켓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락하는 기간에 걸쳐서 대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지금과 같은 장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승을 할 때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어마켓에 있어서 급반등을 보여준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에 걸쳐서 텍버블 크래쉬가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급반등을 해준 기간은 무려 6번이나 있었고요. 2007년도부터 2009년이란 기간에 걸쳐 찾아온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경우는 5번이나 급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8년 베어 스턴스 은행이 무너진 뒤인 4월에서 5월달의 장에는 12% 정도 급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베어 스턴스라는 은행이 무너짐에 따라서 도미노 현상을 알기 전까지였고, 그러한 것을 시장이 알아차고 난 뒤에는 장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3번이나 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12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을 포함해 총 4번의 반등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4번째 반등을 시작으로 해서 장이 상승 랠리를 펼쳐줄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연준은 2.5%가 바로 뉴트럴 레이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뉴트럴 레이트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금리를 봤을 때 중간 지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고 높아지면은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뉴트럴 레이트가 당연히 2.5%에서 더 높게 조정이 되겠고요. 만약 연준이 예상한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최고 지점을 찍었고 진정된다라고 한다면은 뉴트럴 레이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5%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물론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제법 선방해준 부분도 있겠지만, 페드가 2.5%인 뉴트럴 레이트에 도달했다고 말한 의미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고점을 찍었고 연준이 강하게 금리를 올릴 니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2.5%가 뉴트럴 레이트라고 말했던 적은 2018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2.5%보다 더 낮은 상태인 이럴 때였다는 것이죠. 지금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특히나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5% 정도 상태인데 과거 2018년과 똑같이 뉴트럴 레이트가 2.5%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와 같이 실제로 시장은 연준이 2023년쯤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연준이 2.5%가 뉴트럴 레이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쉴드를 쳐줄 수 없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천장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림으로써 뉴트럴 레이트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연준의 의견은 그저 망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지금 경기가 이렇게나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2.5%가 금리에 있어서 중간 지점일 수가 있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참고로 뉴트럴 레이트는 그냥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리에서는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딱 밸런스 잡힌 금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8월 그리고 9월 달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은 뉴트럴 레이트는 2.5%가 될 수 없으며 시장은 연준의 말을 다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은 다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8월에서 9월 달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장은 이에 따라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조심히 그리고 길게 투자하는 만큼 장이 환호할 때는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잡고 반대로 장이 너무 비관적이면은 반대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컨트레리안 스타일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를 감안한다면은 원유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유가를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다시피 설사 원유가 $70까지 떨어져도 원유는 고유가입니다. 제가 $70 이상의 고유가 환경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쟁이 터지기도 이전에 이미 원유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은 원유 관련 인프라 투자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어지지 않은 탓에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는 처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세팅된 원유 생산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앞으로 원유가 계속 높은 가격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크게 사그라들기에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유가가 또 $120 이상까지 올라가 인플레이션에 더 큰 불을 지필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칭 역할을 하는 원유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요. 원유 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받는 기업을 위주로만 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장이 반등하면서 금세 고평가로 가버린 종목은 매수하지 않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장은 매번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과하게 좋게 반응하기도 하고 과하게 안 좋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장이 다시 16% 반등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로 가버린 종목의 경우는 냉정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이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해서 멤버십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장투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영상에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